들기름 같은 건 잘못 보관해서 드신다고 한다면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아무리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산패가 되기 시작했다면 잘 밀봉을 해서 놔둬도 발암 가능성도 있는 그런 물질들이 생겨서 오히려 건강에 좋은 기름을 먹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독을 먹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우리가 최소한 들기름은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명예교수이고 농식품부 추천으로 대통령 표창도 받았었고요. 제가 식품영양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건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하면서부터이고요. 그때부터 연구기간을 따져보면 한 4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식품은 아시다시피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거나 동물성 식품들은 도축을 한 다음에 식재료로서 먹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식품들이 원상태가 아니고 수분 함량이 7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영양 성분과 수분을 다 가지고 있어서 세균에 의해서 부패되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식품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들을 고안을 했는데, 건조라든지 염장을 한다든지 또는 설탕에 당장을 한다든지 해서 산투압을 낮춰가지고 오래 보관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썼었는데요. 현대에 오면서 전기가 발명되고 냉장과 냉동 방법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발효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주고 또 새로운 영양 성분도 만들어내주고 하는 저장 방법인지에 대한 게 연구되면서 새로운 저장 방법들, 보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식재료들을 그 특성에 따라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영양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고춧가루라든지 들깨가루 뭐 이런 것들, 가루로 된 것들을 건조하니까 그냥 놔둬도 되지 않나 실온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다량으로 사왔을 때는 어떻게 보관해야지 그 원래의 영양 상태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쓸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지, 또는 산패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의아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베이킹소다에 씻고 식초에 씻고 뭐 이렇게 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을 많이 소실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들기름은 우리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됐을 때 굉장히 산패되기가 쉽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산패된 기름은 아무리 건강에 좋은 기름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오히려 건강에 좋은 기름을 먹으려고 했다가 뭐 오래 두었다든지 잘못 보관해서 드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독을 먹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단기적으로 먹으려면 실온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오래 두려면 냉장 보관하는 게 맞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들기름이랑 가장 많이 먹는 향이 있는 기름으로 참기름이 있잖아요. 참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적은 리놀레산과 올레산, 리그난이라고 하는 천연 항산화제가 들어있어서 실험을 해봤더니 실온에다가 두었을 때 9개월 이상이 지나야지만 산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과산화물가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들기름은 같은 조건에서 두었을 때 5달이면은 과산화물가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참기름에 비해서 실온에다가 절반 기간밖에 둘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냉장고에 4도씨에다 넣어서 봤더니 10달 정도로 저장 기간이 산패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들기름은 내가 실온에서 5달 이상 두면서 먹어야 될 것 같은 큰 병을 샀다. 그러면 그 안에 먹을 양만 조그만 병에 덜어서 최대 5달 이내에 드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할 때나 실온에 둘 때나 이런 기름들은 한번 빛을 쪼이게 되면 그 속에서 자동 산화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키지 않고 밀폐해 놔도 계속해서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짙은 갈색변이나 신문지 같은 걸로 싸서 빛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상태로 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들기름 같은 건
실온보다는 냉장 온도에 뒀을 때 2배 이상 저장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더운 곳보다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식용유들은 오메가6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올레산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고, 오메가3 지방산은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들기름은 들깨를 볶아가지고 우리가 기름을 짜지 않습니까? 근데 들기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산의 55 내지 65%가 알파리놀렌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알파리놀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혈전 형성을 줄이기도 하고 동맥의 염증을 감소시키고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서 혈액 순환을 개선시켜 주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건강적인 이점에 대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이 알파리놀렌산은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으로 잘 알고 있는 EPA나 DHA로 우리 인체 내에서 변환이 돼서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라든지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준다든지 염증을 제거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좋은 효과들을 내기 때문에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 테이블 스푼 정도, 그게 한 15g 정도 될 텐데요. 그거를 뭐 그냥 기름 자체로 드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리하는 데도 쓴다든지 나물을 무치는 데도 쓴다든지 드셔도 되고, 스푼으로 해서 기름 자체만 먹는 것이 느끼하거나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드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온조리가 좋겠죠. 들기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식용유보다는 발연점이 낮아요. 발연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을 올려놓고 있다 보면 갑자기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매캐한 냄새가 날 때 있잖아요. 그거는 그 기름의 발연점을 넘어서는, 너무 온도가 높게 달궈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아크롤레인이라고 하는 호흡기에 굉장히 안 좋고 발암 가능성도 있는 그런 물질들이 생겨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용하는 조리 온도보다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시는 게 맞는데요. 저온이나 이런 중불, 약불로 조리할 때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겉바속촉이라 그러죠. 들기름의 발연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온도를, 발연점을 넘어가서 사용하게 되면 들기름의 향도 휘발을 해서 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아크롤레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해주시는 되는데, 그러면 또 음식이 별 맛이 없잖아요. 들기름의 향이 좋아서 내가 달걀 프라이를 한다든지 두부 지짐을 할 때 들기름으로 좀 쓰고 싶어, 그럴 때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사용해서 프라이를 한 다음에 꺼내기 전에 들기름을 한두 방울 이렇게 쳐가지고 향미를 주어서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은 온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는 볶음 요리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튀김 이거에는 이제 맞지가 않는 거고요. 들기름은 주로 우리가 옛날부터 어머니들이 고사리 말린 거라든지 취나물 말린 거 이런 거 무칠 때, 묵나물을 만들 때 주로 많이 들기름을 쓰셨거든요. 그런 나물들을 많이 만들어 두고 쓰면 들기름의 향미도 느끼실 수가 있고 건강상의 이득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나물 무침들을 해가지고 비빔밥을 해 먹는다 이러면 진짜 뭐 영양 성분의 밸런스도 잘 맞기 때문에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들기름으로 쓰는 맛있는 음식이 BTS의 정국도 좋아했다고 하던데, 들기름 막국수라고 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간장하고 들기름 양념간장으로 해서 메밀국수를 비벼 먹으면 들기름의 향도 좋고 순하니까 건강에도 좋은 요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좋은 들기름은 되도록이면 잘 아는 방앗간에서 갓 볶아서 짠 들기름을 사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왜냐하면 실온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들기름은 참기름에 비해서 짧잖아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일자랑 유통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쓰시면 좋은데, 내가 들기름의 향을 위주로 해서 먹고 싶다 할 때는 볶아서 짠 기름을 쓰시는 게 맞고요. 오히려 그것보다 요새 건강에 좋으라고 냉압착으로 짠 그냥 들깨를
압착을 해서 기름을 짜내는 거죠. 그렇게 짠 기름은 색깔이 아주 옅어요. 볶질 않아서 기름의 향은 많이 없죠. 그런 기름이 건강에 더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값이 비싼 게 단점이에요. 볶지 않으면 기름이 나오는 양이 작아요. 기름의 양이 적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들은 내가 뭘 위주로 해서 먹을 것이냐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들기름 사용하는 거에 제일 걱정인 식품이 뭐냐면 마트에 가면 김을 들기름으로 해서 바로 거기서 구워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굉장히 뜨거운 판 사이로 나가면서 구워지잖아요. 근데 가열이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잘 밀봉을 해서 놔둬도 자동 산화가 진행이 돼요. 처음에는 가열에 의한 산화가 진행이 돼서 산패가 되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한번 빛이나 열을 받으면 자동 산화가 진행이 돼서 더 산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들기름에 아주 높은 온도에서 구운 김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거보다는 참기름에 구운 게 더 낫지 않나. 아니면 요즘에는 올리브유 기름에 구운 것도 나오더군요. 아니면 내가 바로 집에서 구워서 드시든가 들기름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품은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습득을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일상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환경오염,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면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거, 화학물질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서 오히려 건강 염려증이 생길 지경인 분들도 있어서 그런 괴담 아닌 괴담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내 생명과 관련되는 일이니까 당연히 좀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섭취하고 식품을 보관하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식품을 안 먹게 되는 극도로 편식하게 되는 경향도 있어서 염려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과학적인 지식을 얻어서 자기가 식품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고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 게 건강하게 먹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습득을 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따져보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좋은 일이죠.